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편작과 화타를 꿈꾸는 편화몽입니다. 오늘은 뇌졸중에 좋은 혈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백회입니다. 백회의 백은 많다는 뜻이고 회는 모인다는 뜻으로 인체의 모든 경맥이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백회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에서부터 머리로 선을 이어 머리의 정중앙과 양쪽 귀에서부터 이은 선이 만나는 곳입니다. 정수리 한가운데인데요. 손으로 짚어보면 약간 들어가 있으며 조금 아프게 느껴지는 곳이 백회혈입니다. 14경 발휘에는 두통, 중풍, 구금, 건망, 타랑, 비색, 목현을 주치한다고 하였습니다. 백회는 거의 모든 머리병의 특효인 혈입니다. 두통, 어지럼증, 빈혈, 건망증, 치매에 아주 좋은 혈입니다. 현대인들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럴 때 보통은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서 먹는데 백회혈을 사용하면 진통제보다 더 빨리 해결됩니다. 나이가 들면 뇌세포의 노화로 인해 건망증이 심해지고 더 나아가면 치매도 올 수 있으며 이때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허혈성 뇌졸중이 오게 됩니다. 건망증과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혈자리가 바로 백회인 것입니다. 백회는 온갖 신경통을 다스리는 기가 막힌 혈입니다. 신경통 환자들은 중추신경이 흥분되어 있어 아주 적은 자극에도 지각 신경세포가 흥분하여 신경통증을 느낍니다. 백회의 뜸을 뜨면 되뇌를 통해 연결된 중추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혀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백회는 치질에도 특효입니다. 백회는 몸의 가장 높은 머리에 있는데 아래에 있는 치질을 치료하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전통 한의학에는 상병하치, 하병상치란 말이 있습니다. 위의 병은 아래에서 다스리고 아래 병은 위에서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치질은 기운이 없어 아래로 처진 것입니다. 이때 백회의 뜸을 뜨면 항문에 생긴 치질이 직장 안으로 쏙 들어가고 가려운 것이 금방 없어집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신경과민, 신경쇠약, 정신병 같은 것은 항문 위쪽에 있는 장강혈을 쓰면 신기하게 잘 듣습니다. 백회혈 지압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지나 검지손가락을 이용해 조금 아픈 느낌이 들 정도로 꾹 3초에서 5초 정도 눌러주거나 백회혈 주변을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해줍니다. 한 번 할 때 대략 5분에서 20분 정도 하면 좋고 하루 3회에서 5회 정도 하면 좋습니다. 둘째, 용천입니다. 용천은 기운이 샘솟듯 힘차게 생겨난다는 의미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용천은 발바닥에 있습니다. 발가락을 뺀 발바닥 길이를 3등분해서 앞에서 3분의 1 지점의 가운데 오목한 곳입니다. 용천을 자극하면 체력이 쇠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정력이 세집니다. 신장경락은 발바닥 용천에서 시작해 생식기를 통과해 위로 올라가는데요. 신장이 생식 능력과 정력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심장의 병은 손바닥에 있는 소부와 노궁혈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장경락은 손에서 시작해서 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옛날 중국 영화를 보면 신랑 신부가 잠자리 들기 전에 하인들이 무릎을 꿇고 발바닥 마사지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신랑의 발바닥을 때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조언을 했던 시절 어린 신랑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신부와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긴장한 신랑의 마음을 풀어주고 정력을 돋우어주기 위해 발바닥을 때렸던 것입니다. 백회와 용천은 마치 북극과 남극이 위에서 아래로 통하는 것처럼 직통하여 있습니다. 용천을 통해 상병하치의 원리로 머리의 병을 발바닥에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뜨겁거나 어지럽거나 무겁거나 통증이 있을 때 용천을 자극해주면 금방 시원해집니다. 용천은 신장에 기력을 넣어주는 혈입니다. 신장이 약하면 허리와 무릎이 약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인후통이 생기고 입안에 궤양이 생기고 얼굴이 검어집니다. 이때 용천을 꾸준히 지압해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용천을 지압해주면 발바닥의 통증도 없어지고 발이 냉한 것도 개선되고 혈압도 내려갑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신성고혈압에 매우 좋습니다. 용천혈은 주먹으로 두드려 주어도 좋고 엄지를 사용해 눌러 주어도 좋습니다. 한번 누르실 때 3초에서 5초 간격으로 5분에서 15분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셋째, 천주혈입니다. 천주의 천은 머리를 말하고 주는 이를 떠받치는 기둥을 말합니다. 즉 머리에서 가장 중요한 혈이란 뜻입니다. 머리 뒤에 있는 풍지혈과 풍부혈도 매우 중요하지만 고혈압 혈자리에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천주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자리 위치는 뒷머리 경계선, 즉 후발선에서 위로 0.5촌 올라가 양옆으로 1.3촌 정도 나간 곳입니다. 0.5촌은 대략 1.5cm 정도이고 1.3촌은 3cm에서 4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은 천주혈이 목 부위에서 가장 굵기가 가는 곳인데요. 고혈압 환자들은 이곳이 융기되어 있고 항상 단단히 굳어 있습니다. 천주혈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목의 경동맥을 통과해서 머리로 들어가는 통로에 있어 평소에 이곳을 마사지해주면 뇌로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 정신이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도 진정이 됩니다. 천주혈은 코피에도 특효혈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코피가 나는 사람이 있으면 머리를 주로 제치고 목을 만져주잖아요. 이때 만져주는 곳이 천주혈입니다. 코피 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머리를 뒤로 제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코피가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손으로 코를 눌러 막아 지혈시키면 됩니다. 천주혈은 두통의 명혈이기도 합니다. 특히 더위를 먹었거나 머리에서 열이 날 때 이곳을 마사지해주면 열이 내려가고 통증도 사라집니다. 넷째, 태충혈입니다. 태충은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의 접합부에서 위로 1.5촌에서 2촌 올라간 곳입니다. 첫째와 둘째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으로 누르며 위로 올렸을 때 손이 멈추는 오목한 곳이 태충입니다. 태충은 본래 간경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태충이 뇌졸중 예방에 좋은 것은 혈액을 머리까지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합곡과 함께 사간열로 사용하면 더욱 좋은데요. 합곡은 위로 솟은 풍과 열을 내려주고 태충은 시원한 기운을 위로 올려주어 몸의 기호를 고르게 하여 두통뿐만 아니라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태충은 간경의 원혈입니다. 간의 원기를 보충해주는 혈입니다. 간이 근육과 신경을 주관하므로 태충혈을 꾸준히 지압해주면 머리, 목, 어깨의 근육부터 팔다리에 있는 모든 근육에 영양분을 제공해주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태충은 생리통이나 자궁염증과 같은 부인과 질환에도 아주 좋은 혈이며 눈이 침침하고 열이 나며 시력이 약해질 때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인중입니다. 인중은 몸의 중심을 잡아준다는 의미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다른 말로는 수구라고도 하는데요. 물수, 도랑구로 물이 흐르는 도랑, 즉 콧물이 흐르는 도랑이라는 뜻입니다. 인중의 위치는 인중구 정중앙이 아니라 위에서 3분의 1인 지점에 있습니다. 인중은 인사불성의 구급혈입니다. 어떤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 인중을 자극해주면 의식이 돌아옵니다. 특히 격투기 경기를 하다 타격을 받아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 의료진이 급히 올라가서 사열기로 인중을 찌르면 바로 정신이 돌아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쇼크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호흡을 할 수 없어 뇌 속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뇌세포가 손상되어 생명이 위험한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인중이 반듯하지 않고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다면 살짝 미니 뇌졸중이 왔다 갔거나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뇌졸중이 곧 올 거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인중은 요부염자에도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급성으로 허리를 삐었을 때 인중을 자극하면 허리가 부드러워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